안녕하십니까. 소방유체역학 2023년 2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호주에서 무게가 20N인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N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중력가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인가? 단 호주에서의 중력가속도는 9.82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의 결론은 즉 한국에서의 중력가속도랑 호주에서의 중력가속도는 어쨌든 다르다는 거. 왜 다르냐? 왜냐면 호주에서 무게가 20N인데 한국에서의 무게는 19.8N이기 때문에 중력가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물리를 공부하셨다면 사실 무게에서 여기 질량이죠. M은 질량은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달에서도 질량은 그대로고요. 지구에서도 질량은 그대로고, 특히 지구 내에서도 당연히 한국과 호주는 다 동일한 값입니다. 동일한 값이고 이제 여기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선은 한국에서 중력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량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M으로 하면 C를 정리해보면 중력가속도의 호주, 그리고 호주에서의 무게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호주에서 무게는 20N이고 중력가속도는 9.82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기를 넣어서 실시간으로 두드려 보면 약 2.037kg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량 2.037kg은 한국에서도 똑같고 달에서 똑같고 화성에서 똑같습니다. 질량은 어디서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고요. 중력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냐? 한국에서의 중력가속도는 한국에서의 무게 분의 질량 M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무게는 19.8이라고 하기 때문에 19.8을 넣어주고요. 질량은 앞서 구한 2.037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9.7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72와 가장 가까운 값인 보기 1번 그대로 있네요. 보기 1번인 9.72가 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압력 2MPa이 수증기 온도가 0.2일 때 엔탈피는 몇 kJ/kg인가? 단 포화증기 엔탈피는 2780.5kg/kg이고 포화액의 엔탈피는 910kJ/kg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 습증기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H는 XHG 더하기 1 빼기 XHF라고 되어 있고요. 각 의미하는 바는 책에 자세히 적혀 있고요. 단위도 주어져 있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우선은 그럼 C를 한 번 더 적어주고 각 필요한 C를 넣어주면 되겠죠. X는 건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2 곱하기 HG는 해서 G는 가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힘들면 G는 가스, F는 플루이드, 즉 가스는 기체, 플루이드는 유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화증기 엔탈피이기 때문에 2780.5 더하기 1 빼기 0.2 곱하기 액이기 때문에 910을 넣어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약 1284kg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기를 확인해 보면 보기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습증기 엔탈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건도죠. 건도가 뭐예요? 얼마나 건조하냐, 즉 얼마나 안에 기체가 가득 차 있냐 라는 뜻이고요. 이 건도이기 때문에 이 가스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도를 뺀 숫자인 이 습도는 플루이드라고 액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식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이 공식을 기억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마이너스 10도씨 6기압의 이산탄소 10kg이 분사 노즐에서 1기압까지 가역 단열 팽창하였다면 팽창 후의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이산탄소 BRB는 1.289이다 라는 문제고요. 지금 단열 팽창했다고 다 했죠. 자, 그럼 단열이 뭐냐? 단열 변화가 뭐냐? 단열 변화는 열의 출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가 특별히 열을 주지도 빼앗지도 않았다는 상태입니다. 즉 상태 변화를 통해서 오직 그 액체 내에서 또는 유체 안에서
이렇게 상태 변화, 압력이 높아지거나 부피가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서 온도가 변한다는 것이지 밖에서는 따로 열 에너지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간편하게 열의 출입은 없는 변화를 단열 변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K는 BR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팽창 후에 온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T2는 분모를 옆으로 당기고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압력이 가능한 칙이죠. 6기압에서 1기압으로 변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그대로 적어줍니다. 칙을 적어주고 이제 향후에 생각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기서의 T는 반드시 기억됩니다. 절대 온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풀면서 여기도 연력학이죠. 연력학에 관련된 식은 거의 다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T1 마이너스 10도죠. 마이너스 10도를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되고요. P1은 6기압이기 때문에 6기압, P2는 1기압이죠. 그럼 기압은 사라지고 6분의 1만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BRB는 1.289라고 했기 때문에 1.289 빼기 1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약 175.99가 나오네요. 176K가 나오는 것이고요. 176K는 다시 섭씨로 바꿔줘야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섭씨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6 빼기 273은 섭씨도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결론은 마이너스 97도씨가 나온다는 거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우선 단열 변화 관계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거기다 단열 변화 관계식에서는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온도를 변환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값도 당연히 절대 온도의 값이 나오겠죠. 그 절대 온도의 값을 다시 섭씨도로 바꿔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까지 확인하시고 정답은 2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지름이 5cm인 원형 관내의 이상 기체가 층류로 흐른다. 다음 중 이 기체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이 기체의 절대 압력은 200kPa, 온도는 27도씨, 기체 상수는 2080줄/kg 켈빈, 점성계수는 2 곱하기 12-5는 뉴터 세크 퍼 미터 제곱, 하인겔 레이놀즈 수는 2200으로 한다라고 나와있고 여기서 선생님이 앞서 레이놀즈 수 기준은 보통 2100이라 했고 기억을 못하겠으면 200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2000 이하이면 층류, 2000 이상이면 난류라고 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하인겔이 주어져 있죠. 2200으로 한다. 즉 이 문제에서는 2200 이하이면 층류라고 생각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적어주고요. 2200 이하가 층류이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 유속을 구할 거죠. 레이놀즈 수를 이용해서 유속을 구할 건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 밀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우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밀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유속을 구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밀도를 구하는 것이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 한 번 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겠습니다. PV는 MRT죠. 근데 자 여러분들 밀도는 뭡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RT분의 P가 된다는 거. 여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정리해서 로우를 구하면 VV는 M, RT를 내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는 몇이라고 했죠? 200kPa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을 적어주고요. R은 기체 상수는 208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kPa로 사용했죠? 압력을 kPa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체 상수도 줄이 아닌 킬로줄로 환산해서 1000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2.08을 사용해주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절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27-273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 온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3205가 나오네요. 0.3205. 자 여러분들 단위 환산 같은 경우에는 풀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했으니 이제 기체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레이놀즈 수 공식을 통해서 이에 필요한 유석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면 하인기 레이놀즈 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 공식을 한번 더 적어보면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EV 로우인데 요거를 이제 유서로 고치면 D로우는 분의 R 곱하기 뮤라고 할 수 있고, 자 D는 5cm라고 했죠. 그러면 미터로 환산하면 0.05가 되는 거겠죠.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05가 되고, 로우는 위에서 구했던 0.3205 요거 있죠. 요거를 사용해주면 될 것 같고, 레이놀즈 수는 측류의 기준은 220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200 곱하기 뮤는 점성계수죠. 그래서 2 곱하기 10n-5승을 해서 구해주면 약 2.75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계산기로는 2.7457 뭐 이렇게 나오는데 2.75 미터 퍼 세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즉 2.75 밑은 측류이고 2.75 위는 난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문제에서는 현재 측류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2.75가 기준이기 때문에 2.75보다 작은 기역과 기은이 측류가 될 수 있고 디귿과 리을은 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통해서 밀도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유속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인계 레이놀즈의 수가 측류의 기준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유리관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모세관 상승 높이 H는 약 몇 미터인가 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죠. 액체의 표면 장력 시그마는 0.073 N/m이다. R은 1mm이다. 매끄러운 유리관의 접촉과 세타는 0도이다. 라고 나와있고요. 모세관 형상이 뭐냐? 이제 얇은 간, 이렇게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매우 얇은 관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이 조금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모세관 현상 공식은 여기에 올라오는 높이를 재는 것을 여기 모세관 형상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지금 넣어줬고요. 한 번 더 공식을 넣어주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차분하게 넣어보면 우선 분모부터 하겠습니다. 분모. 간만인데 비중량이죠. 간만은 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의 비중량은 외우라고 하셨죠? 선생님이 9,800이고요. D는 몇이냐? R은 1mm랍니다. 그러면 D는 얼마일까요? 2mm겠죠? 근데 2mm는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0.002m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D는 0.002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4는 그대로 써주고 시그마는 여기 0.073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0.073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접촉각은 0도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코사인 0도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약 0.015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0.01489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약 0.015m라고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기를 돌아가면 보기 2번에 0.015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보기 2번인 0.015가 정답이 됩니다. 모세관 형상 높이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여태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2T로 바뀐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유체역학 2023년 2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